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힘있는 설득이라는 단원이고요. 학생 목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득하는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한 그런 걸 배우는 단원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뒷장 넘어가시면 229쪽이요. 거기 아래 알아두기라는 부분에 짠짠 거기 설득의 개념이랑 설득하는 글의 구성 방법 관련된 내용 나와 있죠. 거기 간단하게 보고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첫 번째 설득의 개념. 설득이란 거기 체크 상대방의 태도나 신념 또는 가치관을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변화시키거나 혹은 더 강화하는 행위. 됐죠? 자, 요거 연결해서 개념. 자, 그래서 설득은 그 체크 상대방의 태도나 신념 또는 가치관이 자신과 다를 때 같아지도록 그 방향을 바꾸고 자신과 같을 때는 그 강도를 더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요게 목적 체크해 두시고, 첫 번째 문단은 그래서 설득의 개념과 목적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두 번째, 설득하는 글의 구성 방법 보이죠? 설득하는 글은 대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거 체크 3단 구성이죠? 자, 거기 서론부터 체크합니다. 서론에서는 보통 문제 제기하고요. 문제 제기, 서론의 내용. 그 다음 본론에서는 체크, 주장을 펼치며 주장 펼친다. 요게 본론 내용. 자, 그 다음 결론 체크하시고 결론에서는 주장 강조 마무리. 됐죠? 자,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는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 정리, 주제와 예상 독자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타당한 근거 마련해야 한다. 요거 동그라미 1 하시고요. 뭐라고 쓰시느냐? 설득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 첫 번째. 설득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 첫 번째. 자, 그 다음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 요게 두 번째. 고려할 점 2. 그 다음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사용. 요게 세 번째. 그 다음 예상 독자의 연령이나 관심사,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어휘나 표현을 선택해야 해. 자, 요게 네 번째. 됐어요? 고려할 점 네 가지. 됐죠? 그래서 설득하는 글의 구성 방식과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될 특성 내용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글을 쓸 때 고려할 점 네 가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득하는 글쓰기 관련된 지문 배워보도록 할게요. 230쪽 넘어갈게요. 자, 설득하는 글쓰기 첫 번째 문단.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 그 다음부터 묶죠. 일상 속에서 여기서부터 묶을 수 있죠? 일상 속에서 나와 주장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대의 동조를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설득이 필요해. 이런 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생활 속에서 설득이 필요한 이유. 생활 속에서 설득이 필요한 이유. 자, 이처럼 설득하는 글은 그 다음 줄치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득하는 글의 목적 썼죠?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 중요하겠죠. 주제와 독자에 따라 제시해야 할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거 중요한 거네. 그치? 근거가 필요한 건 사실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자, 거기 묶어서 정리. 주제, 독자 분석의 필요성. 됐어요? 주제, 독자 분석의 필요성. 자, 그 다음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주제를 분석할 때는 그 다음부터 묻죠.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그리고 이 주제가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 주제와 관련된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논점이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논의나 논쟁할 때 그 중심이 되는 문제점을 논점이라 해요. 자,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등등. 여기까지 묶었어요?
거기다 쓰세요. 주제 분석할 때 고려할 점. 주제 분석할 때 고려할 점. 했죠? 자, 요것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깊이 살펴보아야 해요. 자,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무엇을 설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해. 자, 예를 들어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설득하는 글을 쓴다면, 자, 다음과 같이 주제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자, 그 아래 보여요? 사례를 들었어요. 자, 기부 문화 활성화라는 설득하는 글을 쓸 거야. 개념 정의하고요. 자, 기부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요. 관련 논점은 인식과 한계. 자, 그 다음에 이런 논의가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는 이런 게 정착돼 있지 않아. 그래서 나의 입장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래.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죠. 주제 분석의 사례. 자, 그리고 뒷장 넘어갑니다. 자, 주제를 분석한 후에는요,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하는데 줄칩니다. 설득하는 글은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독자의 처지나 마음 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자, 묶어서 그치. 독자 분석이 필요한 이유. 독자 분석이 필요한 이유. 독자를 분석할 때에는 그 다음부터 묻죠.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정보는 물론 주제와 관련해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입장은 어떠한지 등 여기까지. 됐어요? 자, 거기 묶어서 쓰죠. 독자 분석 시 고려할 점. 독자 분석 시 고려할 점. 자, 이를 토대로 글쓰기 방향을 정해야 돼. 자, 이때 예상 독자를 보다 잘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 체크. 설문조사나 면담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 거기 묶어서. 자, 독자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독자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 예를 들어 기부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글을 쓴다 할 때 앞에 있는 주제. 자, 같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얘네들이 예상 독자인 거죠. 여기 보이죠? 자, 그렇게 한다면 얘네들을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대요. 자, 예상 독자에 대한 정보 보이죠? 얘네들은 자, 봐봐. 성별, 연령, 직업, 주제에 대한 얼마나 알지? 관심은, 입장은 이렇게. 이런 거를 쭉 정리를 해서 글쓰기 방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거기 묶어서 독자 분석 시 고려할 점과 이거 잘 체크. 독자 분석 시 고려할 점과 독자 분석 시 고려할 점과 독자 분석의 예. 독자 분석 시 고려할 점과 독자 분석의 예. 했죠? 다음 장. 짜잔. 자, 주제와 독자를 분석한 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자, 이를 통해 그 다음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자, 거기 묶어서 짠, 정리. 타당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 됐어요? 타당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 됐죠?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가능한 한 자료를 풍부하게 모은 후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 자, 이때 줄 치세요. 통계나 실험 결과 등 객관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자료,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 증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됐죠? 여기 묶어서 정리. 근거 마련을 위한 자료. 근거 마련을 위한 자료. 했어요? 근거 마련을 위한 자료. 그래서 그 아래 예문을 보면 가에 청소년들의 기부에 관한 인식 개선. 청소년들은 금전적 문제로 기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청소년들의 기부에 관한 인식 개선해야 돼.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2016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부 경험 없는 얘네들 중에서 45.6%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2% 관심이 없어서 라고 응답했대요. 자, 거기 2016년부터 시작해서요. 응답했다까지 묶으셔서 자, 여기 묶어서 쓰세요. 전문기관의 통계자료 인용. 전문기관의 통계자료 인용.
자, 가는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의 줄치적 근거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자, 요거는 설득력이 그치 떨어지죠. 설득력 떨어짐. 하지만 나는 줄치죠. 전문기관의 통계 자료를 들어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치 설득력이 높아지죠. 설득력 높음. 그래서 가에 비해서 더 높다. 근거로 제시한 그 예를 들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을 쓸 때는 자신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 되고요. 주제와 독자를 고려해서 얘가 중요하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건 당연한데 얘네 둘을 고려하는 게 되게 되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이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됐죠? 그래서 거기까지 끊으시고 마지막 문단 정리.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글을 쓰는 방법.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글 쓰는 방법. 그래서 뒷장 넘어가시면 또다시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요. 짜잔. 내용학습 보시면 자, 설득하는 글을 쓸 때 주제 분석과 독자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라 라는 건데 뭐 내용적 측면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먼저 주제 분석부터 먼저 쓸게요. 주제 분석 간단히 따로 나눠서 주제 분석부터 쓸게요. 자,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그리고 주제가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 주제와 관련된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을 중심으로 주제를 살펴본다. 되셨죠? 그 다음 독자 분석할 때 독자 분석하고 옆에다 쓰세요. 독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주제와 관련하여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다시 독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주제와 관련하여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주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주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본다. 이때 설문조사나 면담 등을 실시할 수도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표학습인데 실제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라는 요걸 줬죠. 소재를 줘서 요거랑 관련해서 주제 분석해보고 예상 독자 선정해서 한번 해자. 이제 글을 써보자 이런 내용인데 그 옆에 줄만 치죠. 글 쓸 때는 목적과 주제 그리고 독자 맥락을 고려하는 게 중요한데 자, 설득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 독자를 한번 분석을 해서 글을 써보자라는 내용을 체크를 했고요. 교내 휴대전화 사용 나와 있고 개념 정의 옆에다가 간단히 쓸까요? 수업 시간 외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썼어? 그 다음 논의의 필요성 부분에 그치 나와있죠. 바람직한 휴대전화 사용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관련 논점은 뭐 뻔하지 뭐 그 옆에다 쓰세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장점 단점 장점과 단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장점과 단점 나의 입장은 뭐 여러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뭐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양쪽 다 나올 수 있겠죠. 쓰시고 그 다음 예상 독자를 선정해서 독자 분석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티처 우리 학교 선생님들 자 체크해 보시고 자 성별 연령 직업 남녀 그 다음에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고요. 교사고요. 그리고 사제관계다.
사제관계.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선생님께 쓰는 그림으로 예의를 갖추었음. 선생님께 쓰는 그림으로 예의를 갖추었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함으로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됐죠? 이게 첫 번째 것에 대한 정보와 방향.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정리. 자, 정보. 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부작용을 많이 경험했음.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부작용을 많이 경험했음. 자, 이것에 대한 글쓰기 방향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함. 됐죠? 자, 그 다음 주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것에 대한 정보는 관심이 매우 많다. 그 다음 글쓰기 방향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질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업무 측면에서 관련된 근거를 제시함. 마지막 주제에 대한 입장은 뭐냐? 정보 정리합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함. 자, 그래서 글쓰기 방향,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제시함. 다양한 장점을 제시함.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제시함. 물론 뭐 예상국자는 뭐 같은 학교 학생도 될 수 있고요. 뭐 부모님, 뭐 다양한 뭐 지역 주민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1, 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 아래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한번 마련해 봐라 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중요한 건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자료들을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자료 1 같은 경우 보시면 거기 보이죠? 자료 1에 나오는 건 연도별,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위험군의 비율을 나타낸, 그쵸? 여기 나와 있는 통계 자료인데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는 연도별, 대상별, 그 다음에 요거는 학년별 스마트폰, 학생별로 쭉 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실제 2015년에 그 실태 조사를 한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래서 자료 1은요, 거기다 정리해서 써놓읍시다. 이게 뭘 얘기한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치? 자료 1에다가, 자,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드러나 있는 통계 자료.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드러나 있는 통계 자료고요. 됐죠? 그러니까 장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단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인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정리되셨어요? 그 다음에 자료 2 같은 경우는요. 면담자 보이죠? 면담자가 고등학교 교내 휴대전화 사용 상태가 어떠냐, 실태가 어떠냐 라고 물어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쫑쫑쫑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자, 자료 2 같은 경우는요. 내용 읽어보세요. 자, 거기다 정리합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면담 자료.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면담 자료. 됐죠?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셔서 짜잔. 자, 잠깐 멈추시고 자료 3번째 거 읽어보세요.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 옆에다 쓰세요. 자료 3은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썼어요?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보여주는 신문기사 내용이죠. 신문기사 내용.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보여주는 신문기사 내용.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빠밤. 자료 네 번째. 역시나 잠깐 멈추고 읽어봅시다. 자료 4. 됐죠? 자료 4 정리합니다. 자,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초래하는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초래하는 건강 문제에 관련된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초래하는 건강 문제에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 됐어요? 당연히 어떨 때 사용하겠어? 부정적 측면일 때 갖다 쓰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1부터 4까지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치?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그 뒤에 보시면 236쪽에, 보이죠? 아이고. 왜 또 넘어가니? 자신의 주장을 쓰시고요. 뭐 자신의 주장이죠. 허용해야 한다. 여기서 뭐 자신의 주장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교내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아니다. 허용하면 안 된다. 자신의 주장을 쓰시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 1, 2, 3 혹은 뭐 더 포함해서 쓸 수 있으면 더 갖다 쓰시고 그런 다음에 글의 개요라는 것 자체가 구성이잖아요. 앞에서 간단히 정리했었던 서론 부분에 뭐 쓰라 했죠? 문제 제기, 그리고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목적, 요거 꼭 들어가야 되고요. 잘 기억하세요. 본론에서는 자, 본인의 주장과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요약, 강조.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건 구체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 쓰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쓴 다음 뒷장 요것들을 쭉 이어서 쓰시면 그치 이렇게 설득하는 글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글을 쓸 때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얘는 문학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 다 쓴 다음에는 그 다음 보이죠? 마지막에 목표학습 보시면 자 점검사항 보세요. 첫 번째 주장이 정확하고 분명하냐. 그 다음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치 주제와 독자를 고려해서 근거를 제시했느냐. 그 다음 근거는 효과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느냐,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 자 전개 방식이 체계적이고 조리가 있느냐, 독자를 고려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어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표현을 했느냐, 요런 평가 요소들에 따라서 점검을 해보자 라는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수행으로 하겠죠. 화이팅!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이번에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내용을 또 관련으로 해서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하라네요. 이것도 벌써 하지 않았나? 이것도 수행. 그래서 공익광고 영상 제작하기 벌써 찍지 않았어? 뭐, 이 정도 순서로 한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뒷장 넘어가셔서 239쪽 보시면 239쪽 봐봐봐. 자, 마지막 자, 설득하는 글쓰기 부분에요. 설득하는 글이란 요런 글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념 나와 있고요. 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때 그냥 마련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분석하고요. 독자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주제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 정의하고 이 주제가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
이것과 관련된 논점은 뭔지, 자신의 입장은 뭔지 네 가지로 파악을 하고 독자의 성별, 연령, 직업,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주제에 대한 독자 입장은 뭔지를 확인해 본 후 이를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면 훨씬 더 설득하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죠?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요 단어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